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읍내 어학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는 헤더 클라크라고 합니다. 저를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서 몇 년째 살고 있다는 것에 신기해하곤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한국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국 노인들은 더욱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만 10살 때 제가 시드니에 있는 한인타운 지역에 놀러 갔을 때 생긴 일 때문이었습니다. 한인타운에 놀러 온 저는 호주에 이렇게 한국인들이 많은 지역이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저와 함께 온 엄마는 잠시 볼 일이 있다며 벤치에 저를 앉히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간지 5분쯤 되었을까요? 옆 벤치에 앉아있던 늙은 동양인 노인이 저를 뚫어지라 보더니 갑자기 다가와서 헬로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반갑게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해줬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제가 인사를 하자마자 갑자기 허락도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그만 만지라고 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크게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제 머리에 손을 뗐습니다. 곧이어 한 동양인 무리가 다가왔고 할머니와 저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 중년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어린 저에게 고개 숙이며 사과를 연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한국 시골에서 와서 호주 문화를 잘 모른다면서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노인들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귀엽다는 의미에서 만진다면서 문화 차이에서 생긴 오해니 부디 용서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쾌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또래보다 조숙하고 애 같지 않다고 했지만 겉모습 자체는 오히려 또래보다 한참 작아 더 어리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 엄마가 병원에 다니며 키 크는 방법을 알아볼 정도였죠. 그 정도로 예민했기에 어린아이를 귀엽다는 의미에서 만진다는 부분이 몹시 거슬렸습니다. 때마침 저희 엄마가 돌아왔고 그 한국인 아저씨는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예민한 저와 달리 엄마는 인자하신 성격이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분이면 그럴 수 있죠 라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이해가 안 돼서 문화 차이라고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아까 할머니가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서툰 영어로 쏘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까칠한 저라도 저렇게 서럽게 우는데 더 뭐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뒤 저는 한국인들을 피하게 됐고 특히 한국 노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건 잘 압니다. 요즘은 한국도 아동 범죄 문제 때문에 남의 집 아이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예전에는 한국 시골의 노인들은 그저 아이가 귀여워서 쓰다듬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선 어린이를 쉽게 만지는 문화권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미개한 사람들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어요. 시대가 지나 한류의 열풍이 불어오면서 제 주변에서도 한국 아이돌들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던 저는 여전히 한국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바로 전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간 저는 거기서 10살 연상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업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남자는 매너도 좋고 얼굴도 말끔하니 호감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 외로워하고 있던 저에게 그는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연인이 된 우리는 곧이어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결혼 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세상 예의 바르고 호탕한 남자였지만 집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다혈질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남편한테 맞는 장면을 몰래 녹화하여 이혼 소송을 걸고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당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 뒤에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접근 금지 명령까지 걸었는데도 무시하고 찾아와 복수심을 품고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죠. 결국 그는 징역살이하게 됐고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은 한동안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저는 그가 탈옥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겁에 질려있던 저는 곧 찾아갈 테니 기다려라는 한마디가 적힌 편지를 받게 되었고 집을 뛰쳐나와 친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 또한 안전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이 내려진 후 일부러 그가 못 찾게 깡촌까지 내려갔는데도 저를 찾아왔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외국으로 피신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혹시 모르니 외국에서도 눈에 띄기 쉬운 대도시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한국에 있는 어학원의 영어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한국에서 일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걸 따지고 자시고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학원을 소개시켜준 필리핀계 이민자 지인은 자기가 호주로 갈 돈을 모으고 있을 때 있었던 곳이라며 영어 유치원 형식의 어학원이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둘 다 가르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학원에서 집도 제공해주고 시골이지만 읍내 쪽이라 편의점이나 은행 등 시설은 주변에 다 있어 나쁘지 않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처음엔 시골에 온 외국인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시선에 무척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어찌나 말을 걸고 싶어 하는지 귀찮은 게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제 집 근처 사는 이웃들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준답시고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을 주곤 했는데 평소 소식을 하던 저는 이런 거 받아봐야 다 먹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맙기보다는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죠. 교류 없이 조용히 살다가 탈옥한 전 남편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만 이곳에 살다 가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면 수업이 없어지고 온라인 줌 수업으로 아이들 학원 수업을 하게 되었고 밖에 나갈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생활이 불편하긴 했지만 오지랖 넓은 이웃들을 안 보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면역력이 워낙 떨어지고 감기도 잘 걸리는 체질이어서 그럴까요? 밖을 많이 안 나가는 편인데도 코로나에 감염되고 말았어요. 자가격리를 시작한 저는 방 안에 꼼짝 않고 끙끙대었습니다. 기침과 가래는 기본에 몸살도 심해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약을 먹으려면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요리조차 귀찮았습니다. 거의 반나절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죠. 여기에 혼자 타지에 사는 탓에 아픈데도 누구 하나 도움받을 지인이 없다는 사실에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녁쯤 누군가가 저희 집 문을 똑똑 두들겼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 말하기조차 힘겨웠던 저는 신경질이 나 사람 있으니까 그만 두들기세요. 라고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문 앞의 목소리는 어머 미안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집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코로나 걸렸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끼니 챙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죽 쓴 거 놓고 갈게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문 앞으로 가 전복죽이 담긴 냄비를 가져왔습니다. 평소라면 잘 먹지도 않았는데 뭘 또 가져왔나 싶었겠지만 종일 끼니를 걸은 상태였던 저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죽을 싹 다 비운 저는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증상과는 다른 느낌의 통증에 화장실에 가보니 생리가 시작된 거죠. 원래 예정일보다 빨랐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당장 생리대를 넣어두는 서랍을 살폈습니다. 생리대가 3개밖에 없었어요.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바로 학원 원장 선생님의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몸이 아파서 못 나갈 텐데 잘 쉬고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가 가져다 줄 테니 말하라고 했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생리대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30분만 기다리라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30분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여기에 놓고 가겠다는 원장의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문을 향해 외치며 아까처럼 발소리가 사라진 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 봉지에 담아진 생리대 외에도 라면이나 햇반, 사탕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막 뽑은 듯한 당근 같은 것도 놓여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뭐 이렇게 많이 사오셨냐고 했더니
자기가 놓고 간 게 아니고 이웃집 주민들이 준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집 주민들이 안 그래도 타지에 와서 고생하는데 코로나까지 걸렸다고 저희 집으로 가는 원장 선생님을 보고 혹시 그 외국인 아가씨 집에 가는 거면 이거 좀 가져다 주세요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평소 외로움을 잘 안 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타지에서 아파 보니까 왜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서럽다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지인들은 모두 호주에 있었습니다. 혼자 버텨내고 있는 저는 아픈 상황에서도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서러웠어요. 하지만 고립되었다고 여기는 저에게 이웃들은 걱정하며 먼저 손길을 내밀어줬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친절에 보답해서 저도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했을 무렵 저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진 후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2022년 가을의 어느 날 호주에서 저를 보러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에바는 한국 여행을 오게 되면서 이곳을 꼭 들러야겠다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연락이 계속 안 돼서 실종된 줄 알고 걱정했는데 최근에 저에게 한국어 학원을 소개해줬던 지인을 통해 제가 사는 곳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재회하자마자 저를 와락 껴안은 그녀는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냐면서 서운해했습니다. 저는 상황상 급하게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최대한 제 행선지가 들키지 않아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내 전남편이 경찰과 추격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거 아냐면서 이젠 호주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안 그래도 호주에 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죠. 2달 뒤 저는 호주로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오랜만에 온 고향 호주는 무척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한국의 이웃들 그리고 어학원 동료들과 원장님들이 아른아른했습니다. 제 고향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부모님도 여의고 자식과 남편도 없는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제 사람들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제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또 호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사람에 대한 온정이 넘치는 이곳에서 안온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인을 싫어했던 호주 여성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